네, 반갑습니다. 고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선물지수와 여러 빅테크 종목들을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고요. 자, 전날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증시 하락이 출현했어요. 자, 전날 캔들 기준으로는 이와 같이 자, 장대 양봉을 밑으로 덮는 음봉이 출현했고, 이런 음봉들이 우리가 출현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루 더, 이틀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 다음날 캔들이 중요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렸던 구간인데, 자,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흑운역이나 하락 인대형 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보여도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안내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즉 주봉 기준에서 현재 도지 캔들이 출현한 구간이다라고도 안내드린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필수 지지라인 4시간 봉으로 확대했을 경우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필수 지지라인들을 모두 이탈하면서, 자, 4시간 봉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셀 신호가 출현하는 이런 나쁜 패턴 출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아직 직전에 발생됐던 셀 신호가 매수 신호로 바뀌지 않으면서 속적으로 약세 패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어제. 자, 어제 같은 경우가 여기, 자,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깔려있는 강한 지지라인, 자, 4시간 봉 기준으로 확대했어도, 자, 강한 지지라인 구간에서 결국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밑으로 한번 또 밀어버리면은, 에이, 예전처럼 쌍바닥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 고점이 계속 막히고 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주봉 기준에서 확대해서 보았을 때, 현재 캔들이 이와 같이 꺾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런 패턴 내에서 과거에 이 박스권으로 갇혔을 때 증시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위와 같은 패턴에서 고점을 억지로 더 올리더라도 이후 결국 밑으로 크게 빠졌던 우리 패턴 역시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한번 밀었어야 되는 캔들들이 위에 보이죠. 고점들이 지속적으로 제한됐던 구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말아 올렸던 시장이 언제 대략 5월에서 6월 사이 이 패턴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탈하면은 대략적으로 좀 강하게 쏟아내는 그림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4%도 더 밀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 고점을 또 높이더라도 고점이 제한되면서 결국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최대의 하락폭은 현재가 대비해서 이제 한 7%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는 구간인데, 당장 와장창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출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QQQ를 보더라도 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 QQQ 기준에서도 우리가 일봉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자, QQQ 기준에서 어제 지금 더 이상 상승세가 진행되지 못하고 동일하게 음봉이 강하게 출현하면서 지라인들을 모두 이탈했죠. 네. 본인이 돌파했어야 되는 이 저항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은,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다는 힘을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소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대략 A, B, C로 떨어지면서 대략 550불 다음에 반등 출현했다가 실패하고 530불 이후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당장 우리가 월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장 시작하면 약간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금요일에 좀 과하게 쏟았던 것 같아라는 좀 시장의 생각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좀 매수해야 돼, 금요일에 팔았었잖아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반발 매수세가 이제는 올라가봤자 나스닥 기준으로 정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의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날 우리가 멤버십 통해서도 어떤 패턴을 안내드리고 있었냐면은, 자, 현재 더블탑 패턴을 안내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구간들이 있어요. 174불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도 좀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있고요.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하방으로 보이는 구간이 엔비디아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가, 이틀 전 같은 경우가 참 위아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위로 올리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리지도 못하는 이 중요한 구간 내에서 결국 본인이 집어넣었어야 되는 단기 지지라인 178불 이탈하면서 밑으로 강하게 장대 음봉 쏟아지면서 전날 저점인 176불대를 훼손했다라는 것.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열심히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지만 목표가 180불이라며 뭐 210불이라며 220불이라며 이거 매수하자고 라고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매수세가 왜 떨어졌을까? 이것은 헤지펀드들이나 기관들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나는 매도해야지라는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 거죠. 지금 3거래일 연속 강한 음봉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특히 기존 평균 거래량보다 더 높은 음봉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거래량들이 강하게 쏟아지고 나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들이 강하게 평균보다 거래량을 쏟아지고 나면은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쏟았어 하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하락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래량 기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단편적인 3거래일 거래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고점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리더라도 결국 흔히 3천 한 번, 두 번, 천장 3번 맞고 떨어지는 그림만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도 호재성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은 잠시만요. 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기사인데 자, 2030년까지 연매출 1조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막 또 호재 기사 나와요. 근데 이런 호재 기사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호재 아니라고요. 왜? 저런 호재들은 이미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다 들은 내용이에요. 엔비디아 블랙의 매출 좋대, 뭐 좋대, 뭐 좋대, 잘 팔린대,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거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이미 그 주가가 기대감이 여기 녹아 있다고요. 근데 저런 기사들 계속 쏟아져서 봤자 우리가 매수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야. 와, 좋다 해, 좋대. 매수하자고, 매수하자고. 근데 떨어지면은, 뭐야, 애널리스트들이 220불, 230불 간댔잖아. 너네 뭐 2030년도까지 매출액 3배, 4배, 5배 오른댔잖아.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그런 기대감은 모두 이 위에, 여기서 그런 기사 한 번도 안 나왔냐, 이거죠. 주장창 나왔던 기사들 다시 한 번 더 돌려먹고 울고먹으면서 올라간다 외치는 건 사실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러면은 엔비디아 제가 뭐 80불, 70불까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엔비디아 한 160불, 150불 떨어지면은 재매수 잡고 200불, 250불 끌고 갈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고의적으로 개미를 죽이겠다는 패턴에 대해서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별로 좋은 흐름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유추할 수 있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자, 이 패턴 마지막 최고점 갭을 메꾸고 난 하락은 횡보가 나오고 나서도 하락이 나온다 라는 식의 우리가 해석인데, 자, 무슨 소리냐면은 4시간 본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대략 엔비디아 7월 15일 16일경 이때 갭 상승했던 것들 아실 거예요. 갭 상승하자마자 찍고 갔으니까 갭 채워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때 결국 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인 거죠. 자, 아까 이 차트들 이 기준에서도 이 갭 띄우고 나서 약간 더 올라가는 이 구간이 고점이에요. 최고점 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 갭을 띄우지 못한다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갭을 띄우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은 여기가 최고점 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밑에 갭들이 없냐라고 하면 갭들 많아요. 여기도 갭 상승했었고, 여기도 갭 상승했었고, 여기도 갭 상승했던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이게 이미 바닥갭, 중간갭 다 나왔고 최고점 갭까지 나온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간이죠. 심지어 이 갭은 벌써 몇 번 맥구로 내려왔는지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맥구로 내려오려고들 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면서 이거 갭 이제 메꾸고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두 번째 패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상승했어야 되는 상승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엔비디아 이제 결국 추세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어디 4월 7일부터 이 상승 추세도 역시나 깨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로그 차트 기준에서도 깨진 것에 대해서 명확히 엔비디아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엔비디아 기준에서도 이미 로그 차트는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로그 차트 이탈하면은 일단 위험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곳에 대해서 매수에 넣지 말자라고 항상 우리가 경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로그 차트 기준에서도 이제 대략 171불, 170불 이탈하게 되면은 그 밑에 하방 이탈밖에 남지 않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지지라인 170불대예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지지라인 170불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본 기준에서 50일선을 이탈하는 것인데 일본 기준에서 50일선을 닿았던 적도 없어요. 4월달 이후로. 하지만 이탈했던 적도 없죠. 21선을 이탈했던 적도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처음. 근데 21선 귀신같이 이탈하고 나니까 고점 딱 막혀버리잖아요. 여기서 51선 기다리는 지라인 170불 때 이탈해버리면 결국 엔비디아 160불, 150불까지 떨어지는 여기 재밌었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속슬이나 속스 기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겠죠. 석별형 캔들이 결국 속스 기준에서 출현하고 있어요. 네, 이 석별형 캔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하락으로 추세를 잡겠다라는 것이랑도 볼 수 있고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고점을 막아놓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자, XXL 기준에서는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도지형 캔들이거든요. 유설형 캔들이 아니지만 하지만 고점에서 유성형이 나오든 즉 영망청이 나오든 도지형이 나오든 결국 동일하게 이 다음 패턴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은 결국 추세 하단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23불, 20불 결국 내려갈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그럼 인버스 기준에서는 이제 속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반대로 뭐 속스 보면은 쌍바닥 G라인 잡았고 W자 패턴 만들어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자 나스닥을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쌍바닥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긴 이미 고점에서 보다 이미 저점에서 쌍바닥 지지받고 있는 SXS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 드리면서 결국 고점을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뭐 밑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든 더 올라가든 이거야 뭐 증시 마음이고 단기적으로는 월요일에 이 박스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점 치고 올라갈 때마다 으아 매수세를 넣어야 돼. 이거 금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매수 타점은 저희가 AMD 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AMD를 140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40불 때 오면은 나 여기서 살 거야 하고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막 매수해놓고 현 구간에서 무조건 200불 가야 되라고 외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155불, 160불 오면은 여기서 매수세를 넣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조정 추세로 진입했고 이 조정 추세를 이탈하려면 정확히 170불대를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이탈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확률로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